와, 정말이지. 정상에서 지르는 환호성하고 또 절벽 끝에서 나오는 비명, 이 두 가지를 한국 증시가 딱 일주일 만에 다 겪었습니다.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바로 다음 날에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버리는 진짜 아찔한 롤러코스터였죠. 2025년 11월 둘째 주, 시장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던 그 순간들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화면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한 차이죠. 목요일에 코스피가 4170,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거든요. 그런데 바로 다음 날, 금요일에는 4011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. 아니, 하루 만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한 주였습니다. 지금부터 그 아찔했던 경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. 우선 어떻게 그 짜릿한 정상까지 올라갔는지 그 등반 과정을 먼저 볼 거고요. 그리고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져 버린 검은 금요일, 대체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벌어진 투자자들의 엄청난 대결 구도도 분석해 보고요. 마지막으로 과연 이 롤러코스터가 다음엔 어디로 향할지 그 다음 코스까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구간입니다. 정상까지의 등반.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 순간, 사상 최고가 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장 분위기는 거의 축제였어요.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코스피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를 시작한 거죠. 매일매일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마침내 목요일에는 저 꿈의 숫자 같았던 4170 고지를 딱 점령했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. 하지만 바로 그 정점의 순간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수직으로 내리꽂기 시작합니다. 네, 이 숫자 하나가 그날의 충격을 전부 말해줍니다. 마이너스 3.81%. 단 하루 만에 한 주 내내 올랐던 게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. 4일 동안 정말 공들여서 쌓아 올린 탑이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. 대체 누가, 그리고 왜 이 뜨겁던 상승 랠리에 이렇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걸까요? 누가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? 바로 이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.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금요일 단 하루에만 외국인이 무려 2조 3천억 원, 기관이 9천억 원을 파나치웠습니다. 둘이 합쳐서 3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을 시장에 던진 거예요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남김없이 전부 다 사들였다는 겁니다. 이렇게 파는 자와 사는 자의 엄청난 대결이 벌어지면서 시장에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남게 됐습니다. 지금부터 그 상반된 신호들을 하나씩 해독해보죠.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불편한 동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느낀 신중한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더 위험한 베팅에 나서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화면이 그 증거입니다. 자, 왼쪽부터 볼까요? 고객 예탁금, 그러니까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게 증권 계좌에 넣어둔 현금이 한 주 동안 무려 4조 3천억 원이나 줄었어요.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다는 신호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반대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 금액인 신용잔고는 오히려 3,7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. 정말 이상하죠?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. 고객 예탁금은 시장의 실탄,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거든요. 이게 줄었다는 건 신중한 투자자들이 슬슬 발을 빼고 있다는 뜻이에요. 반면에 신용잔고는 말 그대로 빚을 내서 하는 공격적인 베팅이죠. 자, 실탄은 줄어드는데 위험한 베팅은 늘어난다? 이건 시장의 무게추가 안정성보다는 위험 쪽으로 확 기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아찔한 경험을 한 롤러코스터, 과연 다음 코스는 어디일까요? 앞으로 다가올 한 주, 우리가 뭘 주목해서 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 한 주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외국인은 지금은 위험하다면서 팔고 떠났고, 개인은 이게 바로 기회다 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냈죠. 이 거대한 힘겨루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완전히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어요. 자, 그럼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할까요?
그래서 다음 주에는 딱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코스피가 이 중요한 지지선인 4,00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마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. 두 번째,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잦아드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.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에서 발표될 소매 판매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,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. 그러니까 금요일에 폭락했다고 해서 섣불리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뛰어들거나 반대로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막 던져버리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좀 잡을 때까지 한 발짝 물러서서 차분하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. 이번 검은 금요일의 폭락, 과연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였을까요?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그저 작은 전조 증상이었을까요?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은 아마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